네, 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2,600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선물 시장에서 1조 8천억의 외국인 선물이 예, 들어왔다는 거. 선물 시장은 말 그대로 선 반영되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외국인이 앞다퉈서 선물을 사는 건데요. 물론 뭐 단기 매매를 위한 해지성 물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튼 선물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보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6일 남은 연말 장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현재 9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벌써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들 오늘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수가 948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과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집중적으로 올라갈 때는 상승이 만약에 500개 됐다 그러면 하락이 뭐 1000개 정도 나오는 이런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한쪽 섹터로 몰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모라든가 소외감 느끼는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게, 에코프로나 2차 전지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크게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골고루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뭐라고요? 제가 소외된 종목들,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패턴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밖에 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필승 투자연구소 새로운 채널입니다. 먼저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최상목 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난하게 됐기 때문에 취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오늘 뭐 20일 날 나온다, 아니면 내일 21일 날 나온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은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주식 양도세 폐지, 요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게 과거에 대선 당시 SNS를 통해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식 양도세 폐지 이게 나오고 있죠. SNS를 통해서 공약을 걸었던 만큼 이번에 공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내일 정도, 빠르면 내일 정도,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남은 거래일이 6일 남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개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 시장에서 4,700억, 선물 시장에서 1조 8천억을 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1조 5천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거액의 개인들은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초가 되면 바뀌어요. 다시 이제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이런 수급으로 바뀔 겁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전에 포항 상공회의에서 해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님의 그 구명운동, 서명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청주 상공회의소에서도 구명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청주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대주주가 없으면서 아무래도 투자 지연이 될 것을 좀 우려해가지고 청주, 포항 여러 곳에서 같이 서명, 구명 운동을 하겠다. 1월 10일까지 해서
10만 명을 모아서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게 아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잘 된다 그러면 뭐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이동철 회장님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한번 지켜볼게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또다시 고민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각보다 너무 급속도로 올라 버리니까 한 달 만에 7배가 떴어요. 그러니까 역시 분석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논리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분석에 손을 뗐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나증권 애널리스트가 매도 레포트를 내 가지고 여의도 한복판에서 투자자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출근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다른 레포트를 보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2월 달에 450% 폭등했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연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레포트를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거 모건 스탠리 그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여기보다는 일단은 뭐 극단적으로 올라갔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번 지난번에 에코프로가 안 됐듯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다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한진칼,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 알테오젠, 그다음에 이게 반도체 관련주인데 요즘에 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HP, SP, 요거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입이 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연기된다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편입될 종목들, 왜냐면 요게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외국인 물량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 2월 전에 2월 말이나 뭐 2월 중순쯤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한진칼, 두산 로보틱스, 알테오젠, HP, SP,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다가 그때 일정에 맞춰 가지고 매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MSCI 편입되고 나서 조금 뭐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이벤트가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한쪽에 메모를 해 놓으세요. 어차피 내년 해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한 이제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셀 때 8월 달, 7월 달 이때가 가장 에코프로 가격이 세고 지금은 많이 좀 횡보하고 있죠. 이때 수급을 잠깐 볼게요. 최근 1개월 동안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면 개인이 약 2,400억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외국인이 반대로 2,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볼게요. 3개월 정도의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면 개인이 4,200억, 외국인이 4,1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볼게요. 6개월 에코프로를 6개월 동안 누적으로 보면 개인이 약 2조 3천억의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2조 1천억의 매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 지금은 외국인이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매도 하기 전부터 이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언제였냐면 여기 8월 말 한번 볼게요. 8월 말 아까 제가 표시해 두는 거 있죠? 7월 말에서 8월 말에 개인이 누적으로 얼마를 매도했냐면 2조 원을 매도했어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8월 달에 한 9천억 정도 갖고 매도했다가 2조 매도니까 상당히 많은 매도를 한 겁니다. 이때 MSCI 편입이 31일자로 되면서 편입이 돼서 매도가 나온 거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를 꾸준하게 한 겁니다. 결국에 지금 포지션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에코프로 여기 이때죠. 이때부터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매도를 했고 얼마냐면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요 사이에 매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이때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요때 많이 샀던 개인들은 요때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때 좀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들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슈팅에서 오버 슈팅이 났을 때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여기 100만 원대부터 120만 원대까지 1조 원에 넘는 매도가 나왔으니까 개인들은 여기서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는 좀 반대입니다. 6개월 동안 개인이 6조 6천억 6조 6천억을 개인이 집중해서 샀고, 외국인이 약 5조 7천억의 매도, 기관도 약 1조 1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개인이 언제 많이 샀느냐를 보면 역시 7월 달에서 8월 달, 한 달 동안에 약 4조 원이 넘는 4조 5천억이 넘는 이런 자금, 조금 더 지나가면 한 5조 원 되거든요. 한 달 한 보름 만에 약 5조 원에 좀 넘는 이 주식을 샀어요. 포스코 홀딩스만. 이 정도로 많이 몰렸습니다. 요 당시에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7월 달에서 8월 달. 요때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약 5조 원, 5조 원이 자금이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이 쏠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적게 갖고 있는 이런 주식인 거죠. 이때 왜 그랬냐면 박순영 작가가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편입했다고 얘기를 했고, 뒤늦게 박순영 작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좀 납타떠서 좀 산 거죠.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에코프로 이거 뭐 상판 못 보던 그런 주식인데, 포철을 알잖아요. 포항제철 포스코. 포철이 앞으로 800만 원이 간다, 500만 원이 간다. 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앞다퉈서 진짜 올라가네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일시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해소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이 5조 원이 넘는 자금을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기관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포스코 홀딩스를 사야 요게 다시 뭐 60만 원, 70만 원 가는 건데, 이거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보다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포스코는 개인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년 하반기쯤에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인 선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또 선반영된다 그러면 한 봄부터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에코프로가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수급 분석만 해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반발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수급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너무 개인이 많아요. 너무 많은 5조에서 6조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6조 원. 그래서 이 자금을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이 주식이 이렇게 고점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 아리엔타 염호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제 뭐 반영이 되면 올라간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수급이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수급으로 바뀌지 않으면 포스코 홀딩스는 생각보다 탄력이 좀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수급으로 바뀌면 돼요. 바뀌면 여기 또 안정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수급을 꼭 체크해라. 수급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좀 쉬고 있으니까 지금은 소형주의 시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의 러셀 2000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그죠? 그동안 잘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봉인데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주봉.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고점을 뚫고 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에 주봉으로 보면. 근데 지금은 변화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외됐던 소형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봉의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제가 러셀 지수를 이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낙폭이 깊었던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주식인데 더 올라가는 주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정쩡한 주식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다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맞는 주식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아예 고점을 뚫고 나가는 거, 매물대가 없는 거, 아니면 한 원체 바닥에서 올라서 워낙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도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아마 타겟을 잡아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내년 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초에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수급이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던 HMM, 오늘 HMM 엄청 올랐죠? HMM 제가 요거 어제 건데요. 어제 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표로 나오죠. 연기금이 살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연기금이 하고 있다. 오늘도 100억 넘게 샀던데, 이러면서 또 예멘 반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좀 뭔가 과거와 다른 종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댓글 잠깐 살펴보면 지금 뭐 HLB 가지고 많이 지금 수익들을 내고 계신데, 우리 HLB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50% 넘었는데 완전 난생 처음으로 수익이 났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보유 중으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분 댓글 있어요. 자, 슈필스 연구소 소장이랑 팀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도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팀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요거 제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 직접, 저 혼자 방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 방으로, 이 한 방으로 누구랑 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간히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 없어요. 이거 방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팀장, 연관, 유대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직접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HMM도 제가 오늘 올려드렸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연락이 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것들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고 계시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당하지 않게 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121선, 어제 제가 121선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HLB들은 많이 썼다고 하시는데 들고 계시는 것 같은 31%, 이분도 늦게 사셨네요. 이분 다 50%가 넘어가는데 늦게 사셨는데 31%, 늦게 들어가서 16%, HMM도 수익 내셨다고. 아무튼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좀 조만간 느끼실 거예요. 연말 연초 보시면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도 그간에 좀 안 움직였던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움직였던 주식이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 곧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고 매매하시면 그렇게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HMM 보시면 연기금 오늘 또 100억 들어왔죠.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엄청난 자금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관이 연기금밖에 없어요. 그죠? 투신이나 이런 자산운용사, 사모펀드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 연기금이 사는 게 장땡이에요.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사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투신이나 보험들도 다 연기금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연기금이 세계 1, 2위 정도는 문제는 모르겠지만 3위, 베스트 3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운영 규모가 큰데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위탁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연기금이 우리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 크게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걸 좀 바꿔줬으면은 생각보다 우리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일 텐데 해외에 대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연기금은 지금부터 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HMM. 요 HMM 투자 아이디어로 보더라도 여기 121선 딱 뚫고 나가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누가 샀느냐를 봤더니 연기금이 그냥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죠? 수급이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121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21선 뚫고 나가는 종목들은 수급 주체가 누구냐? 개인이냐? 개인이 사는 거는 뭐 올랐다 빠지니까 의미가 없지만 기관이나 투신이 연기금이 산다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 121선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외돼 갖고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121선 통과하는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경창산업. 제가 경창산업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 주식을 장기 투자하실 거면 이 경창산업 같은 주식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꼭 들고 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희주까지 했던 종목이 바로 경창산업입니다. 그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뭐 서현이와라든가 뭔가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120일 밑에 있죠? 보시다시피 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20에서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화신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21선 뚫고 나가잖아요. 그죠? 매수 주체가 누구냐? 봤더니 기관, 연기금, 투신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 SL이네요. SL 이런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화신도 그런데 화신 한번 볼게요. 화신도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눌렀다 올라갔다 하면서 뚫고 가면 또 슈팅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통방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저출산 문제, 요거 기억하시죠? 저출산 문제가 이제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 요것도 그냥 단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구조적으로 이대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 존립을 위협할 중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 상황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저출산 관련을 좀 이게 장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관련주들을 미리 사놓아야 된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가 움직였습니까? 꿈비가 움직였죠. 꿈비. 자, 꿈비를 약간 언제 올렸냐면 그때 꿈비를 19일 날 어제 올렸네요. 어제 꿈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꿈비 오늘 막판에 또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끝났지만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매매해 주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죠? 중대한 상황이다. 그게 단시일 내에 끝나고 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나온다는 얘기.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꿈비 같은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조금만 빨리 매수하시면 남들 살 때 벌써 올라가는 만큼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늘 조금만 앞서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시장이 내년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로 많이 몰렸던 이런 자금들이 좀 많이 좀 분산되면서 다른 종목군까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 아시겠지만 기본이 20조입니다. 20조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수배 올랐잖아요. 근데 이 돈이 만약에 이런 개별 종목으로 간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얼마나 올라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내년장 준비하시는 이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은 이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실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필명 안 바꾸시는 분 계신데 예, 실명 확인하고 들어가요. 아니면 바로 쫓아냅니다. 아시죠? 아무튼 예. 그리고 내년에 개별 종목 장세 함께 하실 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자꾸 사칭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제가 평생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금액도 1년 단위로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 금액이 아니다. 한 달에 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할인해 갖고 요거 아니면은 예,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이 아닌 겁니다. 또 뭐 같이 연계해서 뭘 한다, 팀장이다 이런 분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 않고, 그리고 들어왔다가 바로 해지하면은 최소 3개월 동안은 가입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하층 세력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12월 말까지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말까지만 모집을 하고 다들 계획에 있고요. 원하시면 예,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예, 신청해 주시면 돼요. 신청. 문자로 신청이라고 하시면 저기 안내 문자 예, 갈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예, 먹을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단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 HLB처럼 좀 중기적으로 갖고 가서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먹어야지 이제 그 계좌가 불려지는 거지. 맨날 단타 뭐 3% 5% 10% 먹으면 뭐 합니까? 그죠? 물론 이제 단타도 많이 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포지션으로 가져가서 큰 리스크 없이 예, 크게 뭐 50%, 뭐 80%, 이런 100%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수익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내드릴 계획이니까 내년장에서 아마 크게 수익 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12월 말까지만 모집하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일정 인원이 차면 예, 다들 계획에 있어요.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고 빠르면 내일이라고 좀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자꾸 예, 이러다가 실망 매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번에는 하겠죠. 예, 이번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못해도 금요일 정도는 예, 해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호재는 있잖아요. 예,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터져야 되는데 저번처럼 예, 공매도 금지, 양도세 폐지 이렇게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시장 사람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거 터지면 아침에 좀 반짝하다가 오후에 밀려버려요. 그럼 음봉 나오면 꼬리 달고 떨어지는 이런 거 나올까봐 좀 걱정이에요. 이게 다 알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거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기로 했으면 그냥 빵 했으면 이게 뭐랄까 탄력받고 올라가는데 한번 올랐다가 또 실망 매물 받고 올랐다가 실망 매물 받으니까 나와도 올랐다가 또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약발이 좀 떨어질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낫겠죠. 예, 요거 소식은 나오는 대로 예, 소통방을 통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인데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올라가죠. 요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예, 안정적인 모습이 예, 계속 이어지는, 조금 늘리고 올라가는 예, 이렇게 900을 회복하고 950을 넘어가는 모습이 곧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121선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이 당분간 시세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또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